사람은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건 너무 피곤하다. 이 말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분명 즐거웠습니다. 대화도 나쁘지 않았고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지칩니다. 메시지 하나 답장하는 것도 버겁고 누군가의 고민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심리현상, 공감 피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감을 좋은 능력이라고 배웁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사람. 분명 아름다운 능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공감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울한 이야기를 하면 그 감정이 쉽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하면 괜히 내가 더 신경 쓰이고 상대가 서운해할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내가 방금 말 실수한 건 아닐까? 상대 기분이 상한 건 아닐까? 조금 더 잘 반응해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연결이 아니라 계속 긴장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단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 표정, 말투, 분위기,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전부 읽어내려 합니다. 문제는 뇌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몇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방전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런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잘 지내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 자체가 자신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감 피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이 자주 나타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점점 숨이 막힙니다. 처음에는 잘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의 고민을 계속 들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살피고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계속 사용하기만 하고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혼자 숨어버리거나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쳐 있었던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공감 피로를 쉽게 겪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상황에서도 웃으며 맞춰주고 자신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거리 두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계속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 자체가 싫어진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지친 상태의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과 만나면 에너지를 얻지만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소모합니다. 특히 상대 기분을 세심하게 읽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화하는 동시에 계속 상대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관계는 상대의 감정까지 전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해서 그 감정을 전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잘못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감 피로가 심한 사람들은
이 경계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감정의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차갑게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내가 그 슬픔까지 전부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이유가 반드시 나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 피로를 자주 겪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가 끝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크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답장을 미루고 약속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외롭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사람 때문에 계속 지치는 이 모순. 어쩌면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잘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공감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대신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다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참고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무게는 각자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조금 덜 공감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연락에 완벽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만큼 당신 자신의 마음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신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인간관계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지쳐 있었던 걸까?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